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 수업 5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4주차까지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5주차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직도 여전히 심하죠. 그래서 지금 학교 방침상 5주차까지는 이제 동영상 수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6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 아직 확정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변동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6주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대면을 해서 수업도 좀 재미있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수업은 또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도 열심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대면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과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할 게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팀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도 조금은 있고요. 조금 미안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 빨리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사회적 행동과 사회성 챕터 6이 되겠고요. 페이지는 20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 놓은 PPT를 보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사회적 행동과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개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인간은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 자라는 동안 끊임없이 사회로부터 자극을 받으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달해가는 존재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맨 밑에 사회적 행동에 의해 관계를 맺고 사회성을 기르며 결국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규정돼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다양한 관계 맺기에 의해서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규범이 다르게 정의가 된다. 그때그때 좀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맞춰 가지고 발전하게 되는 형태가 이제 사회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다른 공동체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회성이라는 것도 변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인간 행동의 흐름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의미의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작은 단위를 우리는 행위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모이면 어떠한 행동이라고 하는 특정 패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행태라고 하는 거는 이런 행동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일반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흔히 뭐 양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태주의자들의 경우 자극, 그 다음 반응의 연결은 행위의 기본적인 단위를 정의해주는 기초로 간주하고 있고요. 행동은 이러한 기본 단위인 행위가 연속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 가능한 시작과 끝을 가진 행동의 기능적인 단위가 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에서 표현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뭐 사실은 비슷한 의미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행동과 사회적 행동을 보게 되면 이제 인간은
이제 집단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관계를 맺게 된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과 교류하면서 그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응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관계 맺기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규범, 문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 다시 말해서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자가 다른 행동자에게 영향을 주는 행동을 우리는 사회적인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사회적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뭐 논문을 쓴다던가 뭐 책을 읽는다던가 뭐 커피를 마신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회적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행동이 아닌데 이제 내가 학생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면을 해서 뭐 담소를 나눈다던가 이랬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내가 표정만 조금 어두워져도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뭐 혹시 실수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게 교수와 제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 그죠? 어떤 내가 우리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우리 와이프랑 이야기할 때, 또는 다른 동료 교수님들과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이 받게 되는 영향이 좀 다르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게 내가 똑같이 행동해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조직에 지금 포함되어 있느냐, 어떤 공동체에서 지금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하는 영향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도 이런 사회적 행동이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렇게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흔하게 친사회적인 행동이다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다 라고 구분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 사실 딱 잘라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약간 반사회적이고 이러한 행동은 친사회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은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친사회적 행동은 보편적으로 한 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성향이다. 그 사회 구성원이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회 집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의 반대 개념이니까, 그죠? 그 사회가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 사회가 옳다라고 오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옳은 거냐? 이거는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공동체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뭐 요즘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요?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러시아가 지금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고 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친사회적인 입장 전체 우리 유엔이라고 하는 사회 구성 전 세계 구성원으로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될 거예요. 근데 러시아의 입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라든지 그런 지금 대외적인 조건과 영향력 때문에 거꾸로 우리랑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반대되는 생각을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에 지금 속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집단에 속해 있는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를 친사회적인 행동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친사회적인 행동이다, 반사회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선이다, 절대적인 악이다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인 행동이 구별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전제에 까셔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회적인 행동과 개인적인 행동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집단에 속했을 때는 사회적인 행동이 될 수 있지만,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행위의 시작, 대상의 정의, 행위의 주체, 행위의 완결 시점 등의 관점에서 나누어 줄 수 있다,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행동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행동 중에서 이게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게 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제 나눠서 반사회적이냐 아니면 친사회적이냐 라고 또 구별이 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하나만 한번 읽어볼게요.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대상은 정의되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개인적 행동에서는 이제 개인이 이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개인은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대안적인 방식들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서 목수는 입구를 넓힐 것인가 아니면 더 작은 문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거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 그런데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명의 개인들은 협동해서 상황의 정의를 얻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회적 행위가 요구되는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에서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목수가 집주인과 상담을 해서 그리고 그들의 행위의 최선의 과정은 입구를 넓히는 것이라고 결정이 됐으면 그 결정이 된 걸 따라 가지고 주인의 요구되는 물질과 노동의 비용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사회적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 우린 설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설계를 하는데 건축주와 상의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는 내 사유에 의해서, 내 가치에 의해서 입구의 크기를 좁힌다든지 넓힌다든지 아니면 문을 만들 때 목재문을 쓰든지 철제문을 쓰든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행동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의 어떤 합의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규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이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명의, 특히 뭐 건축주가 되겠죠. 집주인 그리고 협업을 하는 사람들과 합의를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가 지금 물어본다. 그랬을 때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동의에 의해서 문을 넓힌다던가 아니면 문을 목재문으로 한다던가 철제문으로 한다던가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이거는 사회적 행동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이게 관계상에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상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사회적 행동이 되는 거고 관계를 주고받는 게 없으면 개인적 행동이 되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회적 행동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앞에 물론 앞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동자나 그 상대자의 개인적 특성이 고려가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자연적,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 이제 사회적 능력 또는 사회적 행동 요인에는 협동성, 지도력, 대인 적응성, 사교성, 주도성, 준법성, 책임감, 유능성, 공격성, 방해성, 불안정성, 수줍음, 활동성 등이 있고 긍정적 사회적 행동으로는 친사회적 행동, 통솔력,
도덕적 행동과 부정적 사회적 행동으로는 공격, 방해 행동, 수줍음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어떠한 그 성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긍정적인 행동으로는 친사회적 행동이 있고 부정적인 행동으로는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 공동체를 공격하거나 이를 방해하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수줍음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부정적인 거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생태적인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 사회 문화적인 요인 등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다라고 큰 틀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자연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제 양식, 문화, 규범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에 살 때, 그리고 산악에 살 때, 바닷가에 살 때, 평지에 살 때, 추운 지역에 살 때, 더운 지역에 살 때,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나 생각하는 가치관, 규범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물론 나중에 되면 종교나 이런 영향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사회적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가면 이런 자연환경에 어떤 요소들이 더 있느냐, 지형, 고도, 기후, 접근의 용이성 등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요인들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러한 요소들은 그 지역사회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규모와 밀도, 그리고 복잡한 연령 구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자연환경에 따라서 가능한 직업의 유형과 그로부터 발생되는 사회 계층의 위계에도 영향을 주고 교육의 형태나 서비스, 특정 지역 사회에 맞는 사람들의 부류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지금은 우리가 약간 이론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좀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배울 필요 있나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나 혼자 옳다라고 믿는 것들이 간혹 가다가 문제가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근데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발생을 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맞아. 근데 교수님들이 크리틱을 하다 보면 이거는 틀렸어 라고 하는 것들이 막 나와요.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문화나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판단, 이런 것들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느끼게 되는 나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지식이잖아. 그죠? 나의 가치관의 영향을 이제 크게 받은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서의 그런 가치관이나 거기에서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규범들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설계를 하게 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괜찮죠. 왜냐면 내가 집에 살았으니까 잘 알지. 그지?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과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설계를 한다. 또는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청 설계를 한다. 시청 설계를 한다. 아니면 반도체 공장을 설계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나 지형 조건, 이런 것들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형태로 설계를 해주게 되면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고려할 수가 없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사회적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물들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대지는 어디, 사이트 선정부터 대지는 어디고, 내가 고려해야 되는 환경, 사이트의 환경, 자연환경, 지형 조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려를 해줘야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계층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형태나 행동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설계에 반영해줘야 그게 적절한 사회적 행동으로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환경 뭐 대표적인 게 뭐 인디언 문화, 에스키모 문화, 그리스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행동에 자연환경이 영향을 미쳐서 다르게 표현되는 형태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 옷 입는 거, 먹는 거 다 다르죠. 그죠?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농촌과 도시의 생활 양식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도시랑 아무래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크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너무 좀 많이 돼 있어요. 거의 한 80% 정도가 도시에 이제 거주하고 있죠. 도시화가 너무 이제 많이 돼 있어서 그리고 사실 농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좀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없으니까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요.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설계할 때랑 농촌에서 설계할 때도 생활 양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설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고려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생물학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뭐 대표적인 게 내 몸에 이제 장애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해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종이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이제 큰 사람이 있고 좀 작은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점이죠. 그런 차이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른이냐 아이냐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남자냐 여자냐에 대해서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르죠. 요즘 또 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요즘 뭐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걸로 이제 좀 뭐 쪼개졌다라는 것도 있고 세대 간에서 갈등도 발생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고 그렇지 않더라도 건축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는 다 공동체 같은 그 보편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축에서는 그런 보편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우리가 인종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성별을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장애가 있고 없고를 초월해서 모두가 좋게 잘 쓸 수 있고 편안한 그런 건물을 설계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설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 시간에 또 생활 약자라고 하는 개념을 또 배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생물학적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개인적 공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행동을 하더라도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이 있고 거기는 또 어떻게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거 공간에서 개인적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가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문화예요. 문화가 사실은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행동의 제일 큰 영향은 문화라고 하는 거랑 자연환경 두 개가 이제 해당되는데 그 중에 문화를 보게 되면 공공의 사고를 대표를 합니다. 우리 집단의 사고를 대표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공공의 사고는 사회화를 통해서 집단 구성원 개인에게 내재되고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문제로 인식하거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등 모든 행동들은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에서 출발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나라 전체로 키워보면 법규라고 하는 것과 도덕적인 관념이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규범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뭐 장유유서 뭐 이런 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우리 약간 유교 문화가 약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잘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라고 하는 뭐 미국이나 유럽들, 그 다음에 뭐 중국이나 동남아랑도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발생해요. 그럼 이런 차이는 결국에 설계를 하는데도 차이점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주택 설계만 해도 한국에서 하는 사람이랑 유럽에서 하는 사람들 스타일이 달라요. 형태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 재료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근데 그 안에 평면을 구성할 때 크기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공간들을 여기에 배치하는지는 완전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서양의 이제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 설계되어 있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면 한국이랑 맞지 않는 개념의 공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보여요. 우리나라엔 없는 공간. 반대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평면이 자기들 생활이랑 안 맞는 부분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문화에서 오는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지형 조건에 포함되는 기후 계절이라는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 기후 계절이라는 것 때문에 또 문화가 영향을 받았잖아. 우리가 의식주랑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 그죠? 그런 차이로 발생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만 놓고 봤을 때는 어, 지역적으로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뭐 우리가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강원도 철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또 춥죠. 날씨가 눈도 많이 오고 추워요. 반면에 제주도처럼 이런 도 밑으로 내려가게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죠? 그 대신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죠? 차이들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사소한 차이점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는 사이트 분석을 열심히 하라는 것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예전에는 뭐 물리적인 조건들을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설계에 반영했지만 요즘 같으면은 물리적인 것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설계에 잘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성이라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특성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수한 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환경장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동과 그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이 하나의 단위로 묶여진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행동의 유형과 환경은 이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제 하나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종교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떨어뜨릴 수 없는 기후적인 조건,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문화라고 하는 부분과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장치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회구조는 역시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구성체계를 가진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느냐, 규범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설명하면 그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어떤 회사에서 내가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연구를 하는 집단이냐, 아니면 생산을 하는 집단이냐, 아니면 우리가 설계를 하는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시공을 하는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 그죠?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들이 달라지잖아. 그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지죠. 그죠?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그 다음에 건축학과가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영상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 봐요.